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어가는 구리시장 백경현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2024년 갑진년새에 시정에 대한 관심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교문일동 주민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민선 8기 구리시장으로 취임해서 이제 1천여 공직자와 함께 시정을 이끌어온 지가 벌써 어느덧 1년 6개월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시간을 이제 뒤로하고 무엇보다도 구리 시민의 이제 희망찬 내일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이제 쉼없이 뛰어올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오늘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믿음과 응원 그리고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2023년은 구리시의 아주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구리시의 가장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한강변 개발 사업이 구리 토평이 공공주택지구 발표로 이제 가시화되었고, 또 구리시가 자족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약칭 구리 서울 통합 특별법안이 국회에 이제 발의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작년 한 해 이제 구리 시민을 대상으로 구리시에 관심 있는 뉴스를 선정하는 2023년 구리시 10대 뉴스 설문조사에서 구리시의 메가 서울 편입과 그리고 구리 토평이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이 이제 1, 2위를 차지할 만큼 구리 시민 또한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리 시민을 위한 최고의 행정 목표이자 과제는 구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족도시로 발전해야 합니다. 2024년 갑진년 한 해는 구리시가 이제 획기적으로 혁신하고 발전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19만 구리 시민이 그토록 염원했던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를 위해 시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이제 반영하여 신중하고 내실 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구리시가 미래형 첨단 산업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 행정력을 쏟겠습니다. 최근 구리시는 교통지옥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기다리셨던 지하철 8호선 개통을 차질 없이 준비해서 6월 29일 반드시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TX 비노선 갈매동 추가 정차와 또 첨단 순환 트랩을 도입해서 어디나 연결되는 명실상부한 4통 8달의 구리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걸음으로 교문일동의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 시정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제 궁금증을 해소하고 또 지역 주민들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빠짐없이 반영해서 구리 시민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대우받는 성김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주민분들과 함께 서로 발전적인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시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백경현 시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전국에서 제일 작은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재개발 구역으로 묶여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장님께서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토평 2지구가 신도시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어 구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그동안 토평동 한강변 개발을 기다려온 시민들에게 토평 2지구 청사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다리 마을에서 장자목 공원으로 산책을 다니는 주민들이 많은데 교회 옆길로 걸어가기가 조금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토평 2지구를 개발하실 때 장자목 공원과 연계해서 산책로를 잘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예, 이제 우리가 토평 2지구를 한 30년 동안 이렇게 진행해 오면서 그동안 계속 계획으로 끝났던 사항은 그동안 이제 서울시와의 이제 협의해서 서울시가 이제 환경과 교통 부분에 의견을 계속 우리가 물어봤지만 반대 의사를 표시해 오는 바람에 그동안 무산됐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뭐 서울시 편입과 관련돼서 이제 서울시도 저희 구리토평 한강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돼서 많은 또 관심을 갖고 있고 서울시에 이제 일부 시설을 이렇게 이전하는 계획도 나름대로 이제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와의 윈윈할 수 있는 이 전략이 이렇게 잘 맞아 떨어져 가지고 이번에 이제 공공 택지개발지구로 이제 선정이 됐는데 저희가 이걸 잘 우리가 가꾸고 조성해서 정말 배드 태운 도시가 아닌 첨단 자족 도시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전략이었었고 그거에 따라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짓는 면적은 전체 면적의 27%, 23만 이제 9천여 평 정도에 불과하고 실제 이제 아파트 짓는 면적은 그 부지는 이제 주거 2종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준주거와 이제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건축 연면적으로 따지다 보면은 아파트가 차지하는 면적은 다 10% 이내밖에 안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구리시가 우리 대한민국의 초일류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우리 각종 기업이나 또 우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문화체육, 복지시설이 총망라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고품격의 주거단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이제 도시개발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고 궁금한 사항은 제가 추가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황홍식입니다. 이도희 적십자 회장님께서 질문하신 토평 2지구 신도시 조성계획 및 한다리마을 장자못 공원 접근성 제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 토평이 공공주택지구 사업 대상지 면적은 토평동, 교문동, 수택동, 아천동 이런 약 292만 제곱미터인 88만 4천 평이고 사업비는 약 7조 2천억 원, 사업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겠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 15일 구리시 토평동 일원이 포함된 국토부의 신규 택지 후보지 발표와 함께 주민 열람 등의 의견 청취가 12월 5일까지 20일간 진행되었고 제출된 의견은 종합해서 국토교통부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기존의 택지개발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급 위주의 서울 위성도시 배드타운 성격이 강했다면 구리 토평 2지구 신도시는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 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는 방안으로 조성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리 토평이 공공주택지구에는 인근의 기존 도심과 연계 개발해서 기존에 부족했던 도시 기능과 인프라를 보완하고 분담함으로써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완성도 높은
통합 자족 생활권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다리마을 장자못 공원 접근성에 대해서는 복합 용도 시설인 메인코아를 중심으로 방사형 공원 녹지를 구성해서 신도시 및 한강시민공원, 장자못 호수공원과 연계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 건과 관련돼서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추가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추가한 질문사항이 없으신 관계로 다음 두 번째 질문자인 자율방재단 박재태 단장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교문일동 자율방재단 박재태입니다. 구리시 서울 편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김포 서울 편입을 필두로 우리 시와 강명, 하남에서 서울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식구들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서울 편입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큽니다. 서울시로 편입되면 구리 시민에게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와 우리 서울 편입이 다른 시와 다르게 추진되는 부분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예정인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울시 이제 편입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는 생활권이 잘 아시다시피 이미 서울 생활권의 일부분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교문일동 쪽에 이제 아촌동 마을이 이제 학군이 서울로 돼 있고 전화도 공의를 쓰고 있고 또 지금 이제 광진구에 위치하고 있는 워커힐 호텔 한 3분의 1 정도가 이제 구리시 행정구역으로 돼 있잖아요. 골프장하고 가다 보면은 영빈관으로 강가 쪽 도로변 쪽에 정상에 젖어 있는 그 건물 그게 구리시 관내 지역입니다. 물론 이제 그쪽은 개발 제한 구역이 아닙니다. 거기는 개발 제한 구역이 3차 고시 때 해제돼 가지고 자연 녹지 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기는 개발이 이제 가능한 지역인데 워커힐이 이제 뭐 개발을 안 하고 있을 뿐인데 언젠가는 개발이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뭐 맨 처음에는 이제 김포가 서울시 편입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다음 날 왜 김포만 이제 서울시로 편입하냐? 구리시도 생활권이 서울인데 구리시도 서울로 이제 편입을 우리가 건의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의 서울시와의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오세훈 시장하고 이제 만나서 협의를 한 결과 상당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뉴시티 프로젝트 이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구리시를 이제 현장 방문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런 사항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서울시로 구리시가 편입됐을 때 지금 우리가 각종 진행되는 사업들이 이제 서울시로 이관되면서 자칫 중단되거나 내용이 이제 다르게 변경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행정적 권한과 이제 재정적 권한은 2030년까지 이제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특별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제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안 내용을 보면은 저희가 2030년까지는 지금 진행하고 있던 일들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이제 권한을 위임받았고 2030년이 지나면은 이제 일반 서울시 구로 편입되면서 서울시장이 한테 지금 현재 시장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분야의 권한을 서울시 특별시장으로 이렇게 이관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은 지금 구리시가 이제 교통 서울시 경계 지점에서 모든 노선, 버스, 지하철 이런 것들이 끝나잖아요. 구리로 연결이 안 되는데 이제 아마 그런 것들이 다 신속하게 노선 변경이 돼가지고 구리시를 이제 경유해서 차고지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아마 노선 변경이 이루어질 겁니다. 우선 가장 빠르게 그게 진행될 거예요. 물론 이제 지하철 같은 경우는 이제 연결하려면은 이 공사를 오랫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빠르게 이제 진행돼서 아마 교통 여건이 많이 개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준공영제를 하잖아요. 이제 급여를 서울시가 이렇게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준공영제를 준비하고 있지만 각 시군들이 막 반대를 해가지고 이제 진행하려고 하다가 못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급여를 서울시가 이렇게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기사들의 이직률이 높지 않아요. 오히려 급여를 많이 주니까 그 버스 기사로 이렇게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차를 하거나 노선버스를 신설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그 운행이 가능한데 저희도 요새 이제 노선버스 이제 신설하고 이제 증설했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게 기사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제때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는 이제 체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준공영제도 경기도가 하려고 하지만 거기에 따른 비용 부담 때문에 다른 시군들은 뭐 찬성하고 반대해서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이미 준공영제를 실시하면서 시내버스 운영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 얼마든지 정차할 수 있고 신규로 노선 만들어서 운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경기도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6호선이 이제 지금 저쪽에서 중단됐잖아요. 이게 신내동에서 그거는 서울시까지 이 서울로 우리가 이제 편입이 되면은 서울시 구간이기 때문에 즉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서울시와의 이제 협의를 거쳐서 서울시가 반대를 해가지고 못한 사업들이 지금 강변북로 여기 강변북로 지하관통도로를 우리가 경기도와 이제 국토부 대도시군 광역교통대책위원회에 이제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했는데 서울시가 계속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바람에 우리 앞으로 남양주에 이제 왕숙 신도시가 2030년에 이제 입주가 시작이 되면 지금보다 엄청난 교통 혼란을 대란이 일어나죠. 대란. 도로가 아니라 완전 이제 주차장이 될 상황인데 그거에 대한 대안이 이제 관통도로 우리 시내를 통과하지 않고 왕숙천 지하로 해서 강변북로로 해가지고 한남대교까지 이제 지하도로 개설 계획을 갖고 있는데 서울시가 이제 반대를 하는 바람에 그 계획이 수립돼야 우리가 재정 사업을 하든지 민간 투자 사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지금 토평 택지지구 내에 거기 포함시켜서 개발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계획 자체를 서울시가 이제 승인을 안 하는 바람에 못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서울시가 이제 갖고 있는 시설 중에 이제 교통 체증을 유발하거나 이제 인구가 많이 유입돼 가지고
혼잡한 도시를 만드는 시설들 이런 것들은 이제 서울 한복판에 둘 이유가 없잖아요. 외곽에다 배치하면서 서울시의 이제 교통 문제와 혼잡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 특히 뭐 이제 대학교라든지 또 우리 저기 청량리에 있는 이제 청과시장, 또 경동시장, 마장동에 있는 정육시장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 확장하면서 그쪽으로 이렇게 이전시키면 서울시는 나름대로 그 지역을 서울시 계획대로 개발해서 발전시킬 수 있고 저희는 그런 시설들을 이제 유치하면서 농산물 도매시장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또 마련이 될 수 있습니다. 등등 뭐 여러 가지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다. 그리고 이제 복지 여기 보면 행정복지사의 복지 업무 강화로 시민 혜택이 이제 증대되고 한다고 했는데 이제 구청장은 이제 각종 이권 사업은 서울시장한테 다 넘어갑니다. 오로지 이제 복지와 우리 각종 단체에 대한 이제 보조 사업을 이제 집중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복지에 대한 이제 보조 사업들이 경기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여기 보면은 서울시 보육사업이 우리 다문화 통합 어린이집, 민간 가정 휴일 어린이집 지원 이거는 경기도에서 안 하는데 서울시는 하고 있습니다. 복지 예산도 경기도가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한 배 이상 많아요. 그러니까 서울 시민은 복지나 교육 부분에서는 경기보다 훨씬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한 33조 정도의 이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한 45조 정도 되니까 경기도는 서울시에 비해서 면적도 크고 인구도 많잖아요. 근데도 재정은 서울시만큼 집행을 못하고 있다는 건 결국 뭐겠어요, 여기. 그만큼 서울시에 문화, 예술, 복지 이런 사업들이 많고 또 그런 운영하는 기관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이제 시민의 혜택이 경기도민보다도 서울 시민이 더 훨씬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부분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도 자기 자녀들 서울에 주소 두고 친척집에 맡기거나 통학시키면서 초등학교 보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학군이 이제 서울로 되니까 뭐 인근 초등학교, 특히 이제 갈매동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교실이 부족해가지고 교실을 증축해달라고 하는데 증축할 공간이 없어요 여기. 그럴 때는 이제 인근 서울시 초등학교로 이렇게 배정해서 다닐 수도 있고 또 서울시는 평준화 지역 아니에요 평준화.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험 봐서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 고교 입시 준비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도 경감될 수 있고 또 과열 입시 경쟁으로 그 부모나 학생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그것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적인 부분에서도 경기도교육청과 서울교육청이 상당한 뭐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거기에 이제 교장 선생님이나 교사들은 서울시 교육 행정이 경기도보다 이제 앞서간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교육 행정을 받을 수 있는 혜택도 갖고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이제 단체장 권한이 25개 자치사무 42개 정도 되는 부분이 이제 서울시로 이제 권한이 넘어가면서 특히 이제 도시계획 위반을 하거나
또 재개발 재건축, 또 우리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 처리장 시설을 관리하는 문제, 또 우리 공사가 이제 도매시장관리공사와 도시공사가 있는데 운영권 이런 건 다 이제 서울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와 관련된 민원들은 이제 시에 와서 민원 처리가 되는 게 아니고, 물론 저희가 이제 접수 받아서 이제 서울시에 건의는 하고 있지만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처리하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서울시는 좀 문턱이 높잖아요, 이게.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은 예상이 되지만 거기에 따른 그 행정을 우리가 적절하게 준비를 할 겁니다. 또 재정 부분이 이제 세수가 감소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구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은 이제 재산세하고 이제 면허세였는데, 뭐 자동차세라든지 담배 소비세라든지 지방소득세 이건 이제 서울시가 이제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수는 줄어들지만 또 그것만 줄어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지방교부세라고 있어요. 보통교부세하고 이제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가 있는데, 보통교부세를 이제 불교부 단체니까 이제 못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총 저희가 그 세금으로서는 한 280억, 90억 정도, 그다음에 보조금으로서는 한 800억, 이게 한 1,090억 정도가 이제 세수가 줄어드는 반면에 서울시가 이제 조정교부금이라고 주는 게 있어요, 여기. 그거와 이제 보조금, 경기도로부터 이제 시도 보조금이 서울시 보조금이 훨씬 높기 때문에 오히려 세수는 줄어들어도 전체 예산으로서는 260억 이상 증대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업무는 우리가 이제 뭐 소각장이니 뭐 이런 거 정수장, 하수장 그 처리하는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비용은 오히려 이제 서울시로 넘어가고 전체 예산은 늘어나기 때문에 그 혜택은 우리 시민들이 이제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서울 편입과 관련돼서 여론조사를 저희가 뭐 자체적으로 한 건 없습니다. 근데 언론에서 문화일보가 아주 상세히 잘했어요. 그 다음에 더 퍼블릭, 뭐 중앙일보 등에서 했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도 했는데 다 똑같은 수치가 나와요. 찬성은 67, 68, 또 거의 이상할이 많지 결과가 똑같아요. 반대하시는 분도 29%나 됩니다. 이제 반대하시는 분, 이분들은 이제 주로 뭐 정치적 성향에 의해서 뭐 반대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뭐 거의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뭐 정당을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거에 상관없이 뭐 찬성 비율은 이제 비슷하게 나오긴 나오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은 주로 서울시로 편입되면은 이제 부동산 가치가 이제 상승되면서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이 전월세 사시는 분들이 많이 걱정하면서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면 다른 데로 이사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우리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문사거리 쪽에 경기 도시주택공사가 이제 임대 아파트 단지를 조성해서 임대 아파트를 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거기를 우리가 장기와 영구 임대 아파트로 해서 그쪽에 한 50%는 일반 아파트가 아닌 임대 아파트 쪽으로 가고 있고, 우리가 갈매 역세권 개발 사업도 당초에는 이제 300세대만 그 행복원가 주택 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더 추가 요구해서 이제
297세대가 더 증가돼 가지고 597세대를 제가 계획하고 있어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이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오히려 여기 떠나지 않고도 더 저렴한 곳에서 더 깨끗한 시설에서 주거 환경이 좋은 시설에서 이렇게 거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제도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게 보면은 골고루 60세에서 69세 사이가 가장 선호도가 높아요. 서울시로 편입하는 거를. 그 원인은 이제 늘 저희도 이제 부모님들이 그랬잖아요. 사람 태어나면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라고 이런 그런 것들이 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서울시로 편입하면서 저희는 그동안 서울시의 반대에 의해서 우리가 각종 개발 사업이나 또 교통 개선 사업들 이런 것들이 벽에 부딪혔는데 그 부분을 이제 완전히 해소할 수 있고 또 서울시와 유인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서울시의 변두리로서 베드타운 도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 물론 여기 향후 이제 계획을 보면은 서울 편입 관련 여론조사하고 시민 토론회를 할 겁니다. 저희가 뭐 일정을 지금 주민들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가 이제 구성되고 있고 이제 그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시민들한테 그리고 여론조사한 결과도 알려드리고 우리가 지금 서울시와 계속 그 협상을 하고 있어요. 공동연구반이라는 게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우리 이제 고위직 공무원과 그쪽에 고위직 공무원 또 각 분야별로 그래서 지금 1차 협상을 했고 우리가 먼저 주에 서울시에서 또 구리시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이제 협상을 하고 왔는데 모든 부분에서 아주 세밀하게 다 이제 서로 검증 절차를 거칠 겁니다. 우리가 전 행정 분야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점들이 많아요. 아까 얘기한 복지 부분은 월등하게 서울시가 경기도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처럼 중하위층이 많이 사시는 지역의 시민들은 서울시로 가면서 많은 혜택이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차상위 계층 이거의 기준은 서울시가 이제 높기 때문에 구리시 서울시 기준으로 이렇게 차상위 계층을 지정한다고 하면은 엄청 많은 분들이 지금 차상위 계층의 대상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서 대상이 안 되는 분들도 그 근처에 있었던 부분도 많이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지금 절차는 이제 어디까지 진행됐냐 이게 이제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특별법은 이제 발의됐습니다. 이제 특별법이 발의돼 가지고 이거는 이제 어디 딱 뭐 몰아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제 김포는 김포대로 이제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법을 따로 만들어서 가요. 왜냐하면은 김포는 이제 농어촌 지역이 있기 때문에 농어촌 특별법에 이제 적용받는 부분도 있고 거기는 또 우리처럼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에 우리는 과밀억제권역인데 거기는 성장관리권역으로 돼 있어 가지고 법규의 적용이 달라요. 그래서 각 시군 통합에 대해서는 이제 특별법을 만들어서 따로따로 진행이 되는데 김포도 이제 특별법안이 만들어져서 이제 행정안전부에 가 있고 저희도 이제 행정안전부에 가 있어요. 그래서 김포는 김포시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서
주민 투표를 하든지 뭐 시의 의견을 듣든지 빨리 결론을 내달라고 건의를 했고, 저희는 뭐 아직 건의는 안 했지만 우리 후보 중에, 국회의원 후보 중에 행정안전부 장관 만나서 구리시도 빨리 주민 투표를 하든지 의회 의견 청취를 하든지 하게 해달라라고 건의를 했더라고요. 이제 그 행정안전부의 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주민 투표를 하든지, 물론 주민 투표를 합니다. 의회 의견 가지고는 안 된다고 이제 의회가 공식적으로 표명을 했기 때문에 주민 투표 결과를 이제 행정안전부에 통보를 하면은 행정안전부는 그걸 가지고 국회에다가 입법을 해달라고 이제 건의를 해요.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은 대통령이 공포하면은 그냥 서울로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국회가 이제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불투명하잖아요. 찬성해 줄는지 안 해줄는지 모를 때. 그러나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오세훈 시장이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사항이 메가시티이기 때문에 다음 국회가 구성되면 그때 또 건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로 편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근데 그 시기는 선거 치르고 나서 결과가 이제 빠르게 올 거냐, 이제 다소 늦어질 것이냐, 이제 그것뿐이지 서울시 편입은 꼭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또 이거와 관련돼서 구리시가 대한민국에서 시와 군 단위에서는 최고 적잖아요, 이게. 근데 우리가 이제 서울시로 가면은 면적 기준으로 하면은 서울시의 구에서 5번째로 5위예요, 5위. 5번째로 커요, 우리가. 그래서 저희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그 용의 꼬리가 되는 것보다 뱀대가리가 되는 게 낫다고. 저희가 서울로 가면은 면적으로서는 5위, 인구 규모로서는 우리보다 적은 데가 둘이나 돼요. 서울시, 우리는 18만 지금 7천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18만도 안 되는 데가 두 군데 있어요, 서울시는. 근데 우리가 이제 다 개발하고 나면은 인구가 한 40만이 넘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한 12쯤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중상위권의 구가 되는 거예요. 서울에서 변두리가 아니고 그래도 동북부 쪽에 그래도 가장 큰 도시다. 잘하면 지금 강남 3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강동 3구가 나올 것 같아요. 구리시, 강동구, 하남시, 여기가 강동 3구가로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대를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오실 걸로 이렇게 기대합니다. 예,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예, 서울시 편입과 관련된 추가 질문 사항 있으십니까? 예, 추가 질문 사항이 없으신 관계로 다음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오석환 회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리 시민과 구리시 행정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백경현 구리시장님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교밀동 새마을협회 오석환입니다. 구리시 서울 편입과 토평 이지구 개발 등 우리 시에 좋은 일들이 잇따랐는데 앞으로 시장님이야 구리시 공무원들의 책무 또한 더욱 엄중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잇따른 호재에 좋은 기분과는 별개로 별내, 다산 등 신도시 조성으로 교문사학을 해서 구리 암사대교길을 비롯한 구리시 곳곳에서 교통정체가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 신도시가 조성되면 구리시는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 자명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예, 우리 오석환 회장님이 이제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가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최초로 그 교통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해소하지 않은 한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단기, 중기, 장기 대책을 우리가 수립하고 있습니다. 단기는 교통신호 체계를 이 구리시 경계 지점에서 그 ICT라는 이제 자동 시스템을 우리가 이제 구성해 가지고 구리시 이쪽 교문사거리 이쪽이 막히면은 그쪽 경계 지점의 신호가 빨간 신호를 오래 두는 거죠. 이쪽으로 몰려오는 차량들을 줄이기 위한 이제 그 정책을 우리가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중기 정책으로서 지금 가장 차량이 밀리는 곳이 교문사거리, 또 우리가 암사대교 좌회전 코스 이쪽이에요. 그래서 그쪽을 이제 우리가 직진 신호를나 좌회전 신호를 계속 지속적으로 둘 수 있도록 입체화를 하는 방법을 갖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이제 장기 대책은 우리가 뭐 왕수천 지하화 도로를 만들고 강북도로를 지하화하는 사업, 이런 것들을 이제 기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이렇게 지금 추진해오는 과정들을 설명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순재입니다. 시장님께서 거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이 원인하고 우리가 진행 중인 사항하고 계획하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지금 교문사거리가 막히는 주된 원인이 수도권 외곽순환도로가 우리가 출근 시간에 보면은 교문 일동 주민들께서는 체감을 잘 못하실 것 같은데, 구리 IC 동구동 쪽에서는 구리 IC부터 막히기 시작하고 대부분 그 인천고등학교 거기서부터는 구리 요금소까지 꽉 막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리 시민조차도 구리 시민들이 구리 요금소로 빠져나가거나 구리 IC로 빠져나가거나 토평 IC로 빠져나가거나 우리 구리 암사대교 이렇게 네 군데로 교통이 분산돼야 되는데 교통 분산이 거의 안 되고 구리 시민들이 차가 막힌 데로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부 구리 암사대교로 방향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 그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왕우천 쪽에서 뭐 지하 도로로 해서 서울로 간다든가 아니면은 서울 외곽순환도 지금 이제 기재부에서 뭐 예타 승인해갖고 진행 예정인 구리에서 성남까지 지하 뭐 고속도로가 개설이 된다든가 이런 경우 교통을 분산시키는 그게 있으면은 가장 바람직하겠지만은 그건 너무 장기적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시장님께서 뭐 공약으로도 내세울 정도로 이게 좀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신호 체계 개선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고 저희가 작년 말까지 교통 신호 체계 개선 용역하고 또 우리 이 교문사거리 교통 체증 해설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그걸 기반으로 올해는 뭐 신호체계 개선을 진행 중일 거고,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ITC 사업이라고 그 저희가 스마트 지능형 교차로 시스템을 30개소를 금년 중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지능형 교통체계 시스템으로 수시로 신호체계가 변화되고 그러면서 아마 교통 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아까 그 구리 암사대교 입체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돈으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 돈으로 용역을 해서라도 결과를 만들어내서 서울시에 압박을 하자. 이게 이제 시장님이 계속 이제 공약사항 내세우고 저희한테 주문하신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그 용역을 완료를 시켜서 서울에 계속 건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토평 2지구 개발 계획이 될 경우에는 사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해서 해소 방안을 마련한 다음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통장협의회 홍현옥 20통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0통장 홍연옥입니다. 지난해 11월 앙골공원 지하주차장 건립과 관련하여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관련 부서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주차장이 매우 필요하다고 보지만 앙골공원과 인접한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일부 반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 결과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통장님께서 이제 건의하신 사항은 저희는 뭐 시민 의견에 따라서 이제 행정을 하는 거지 저희가 뭐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행정하는 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행정이고 정치고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 이제 뭐 정치인이고 공직자들은 사실 시민이 주인 아니 주인을 잘 섬기는 것이 저의 행정의 모토이고 정치인의 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뭐 다른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균형개발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최수춘입니다. 홍연욱 통장님께서 질문하신 안골공원 지하주차장 의견 수렴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 지역에 공영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공원 지하를 활용하여 주차 대수 72면의 기계식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지난해 11월부터 앙골공원 내 지하주차장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27일 교문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앙골공원 내 지하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총장님들 참석하에 사업 설명회와 인근 주민들의 의견 조사를 협조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가 지난해 12월 21일 나왔습니다. 그 참여 주민 29명 중 찬성이 10명, 반대가 19명이 되겠습니다. 반대 의견이 약 3분의 2 정도로 우세하게 나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반대 주민들의 이해 설득 및 인근 대체 부지 검토가 필요하여 현 상태에서는 안골공원 내 지하주차장 설치가 좀 어려운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대체 방안도 시에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앙골공원 주변에 그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 주차장이 빠른 시일 내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네, 다음 다섯 번째 질문자 통장협의회 홍현 15통장님 질문하여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시장님. 네, 저는 아치올길 15통장 홍련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아천동 381-2번지 앞에 쉼터가 있어요. 긴 의자가 몇 개 있는데 그 긴 의자를 철거 후에 주민들의 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체육진흥팀장이 이제 자리를 함께 했으니까 현장도 이제 확인했고 거기 나름대로의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그 계획을 설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 체육진흥팀장 김규일입니다. 요청하신 그 아천동 381-2번지 거기 위치가 381-1번지입니다. 쉼터가. 저희가 거기에 토지 현황 조사도 하고 저희가 현장도 다녀왔거든요. 다녀와 보니까 다행히 거기가 시유지라서 체육시설 설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거기가 30여 제곱미터로 장소가 매우 협소하고 주변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벤치들이 설치가 돼 있어서 야외 체육시설을 하나에서 한 2개 정도밖에 설치가 안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향후에 예산을 좀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4월까지는 저희가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야외 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공약으로도 추진하고 계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저희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야외 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발굴해서 체육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6번째 통장협의회 김소연 이통장님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딸기원 이통장 김서윤입니다. 시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기 모두 참석하시는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딸기원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데 2023년 8월 딸기원 2지구 관리 처분이 되고 주민이 지금 이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딸기원 1지구 정비구역 지정도 고시되지 않았고요. 딸기원 2지구가 잘 진행되는 걸 보니 딸기원 1지구 주민으로서 너무 부럽고 한편으로는 답답합니다. 앞으로 딸기원 1지구 재개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매우 궁금하고요. 재개발로 인해서 시장님께서 많이 힘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딸기원은 서울에서 구리시로 들어가는 관문인데 너무 노후된 주택들이 많고 미관상 보기도 안 좋은데 화재 시 소방차가 진입이 어려워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딸기원 1지구 주민으로서 재개발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잘 추진해 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통장님께서 이제 건의하신 사항은 저는 뭐 이제 공약을 보시더라도 재개발 재고 측은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 방침입니다. 딸기원 1지구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민선 6기에도 좀 신속히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가지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지구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추진위가 구성됐어야 되는데 반대로 했어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장 이제 변경 승인 요청이 있어 가지고 그 당시 지구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자체가 이제 무효예요, 원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추진위원장을 이제 변경 승인을 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낙선되고 민선 7기가 되면서 소송이 진행됐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지구지정 전에 구성된 추진위원회는 무효다라는 이제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이제 추진위원회를 이제 다시 지구지정을 이제 한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대법원 판결 이전과 이후 그렇다고 모든 것을 전면 무효화시키고 가는 방법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기준을 그래도 대법원 이전에 동의서 받은 거는 다시 받더라도 이후에 판결 이후에 받은 거는 인정해 주자라는 것이 이제 저희 방침이었었어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업무를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서류 구비 요건이 이제 갖춰지지 못해서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진행된 사항은 우리 균형개발과장 도시개발사업단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현입니다. 먼저 그 딸기원 일지구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딸기원 일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사업 추진을 하다 보면 사실과 다른 사항들을 시민들께서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각 사업별로 몇 가지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제 구모알이라고 하는데요. 구리시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해서 그 영상 제작을 해서 정확한 내용을 유튜브로 해서 이제 게시를 해놓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함께 포함되어 있으니까 수시로 구모알에 들어가셔가지고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통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딸기원 일지구에 대해서 시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본질은 동의서가 되겠습니다. 동의서. 그래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갖추어서 지구 지정 신청을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앞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2020년 6월 4일 추진위원회 무효 판결 소송에서 이제 대법원 판결이 무효 판결이 나왔던 거죠. 그 전에 관련 법이라든지 관련 규정에서는 추진위원회, 그러니까 지구지정 전에는 시장, 군수,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위원회가 됐던 그 사항이었습니다. 근데 2020년 6월 4일 대법원에서 그것이 무효다 하고 판결이 났던 사항이에요. 그럼 어떤 부분이 발생이 되냐면, 지금 그 당시 2021년 당시 토지 등 소유자 수가 약 한 900여 분 되십니다. 그 중에 이제 600여 명의 동의서를 저희들한테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한 422분 정도가 그 이전에 2007년부터 받았던 그 동의서가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 기간 동안에 동의서가 이제 받은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 그동안에 돌아가셨던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사를 이제 매매를 해서 이사를 가셨던 분들도 있고, 또 그 당시에는 시가 승인한 추진위원회가 동의서를 받다 보니 시에서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에 대한 신뢰성이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는. 그런데 추진위원회가 이제 무효 판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믿고 동의서를 써줬는데 빨리 될 거라고 했는데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 또 바뀐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422분에 대해서는 다시 동의서를 재확인할 수 있는, 재개발에 정말 동의를 하는지를 요구를 저희들이 보완 요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아마 4-5차례 이상 그거를 좀 충족해 달라 했는데, 기업코는 이제 그거를 못 해 오셔서 작년 8월 말경에 이제 저희들이 미반영 통보를 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아마 그 상대 쪽에서는 저희들한테 이제 행정 심판을 11월 말에 해놓은 상황이고, 아마 그 결과는 2월 다음 달이나 아마 3월경에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지금도 저희 시에서는 그 요구 조건이라든지 다시 그 동의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법에서 충족되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갖고 저희들한테 접수가 된다면 저희들이 신속하게 지원을 해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반시설, 소방차도 못 들어가는 기반시설 이런 것도 저희들도 신속히 지원해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요건만 갖춰주신다면 신속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배추가 질의 하신다니까. 예. 마이크. 시에서 OS 요원을 요청을 해서 조사한 게 있어요. 잠깐만, 마이크로 말씀해 주세요. 안 들려. 네,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그 노후에 대해서 지금 적합하지 않다고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딸기원 일지구가 그 빌라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 노후도에 대해서 지금 많이 부족한 면이 있는데, 지금 재개발을 진행할 때 이게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 방안 말고 용적률을 상향시켜가지고 다른 걸로 해서 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참 궁금합니다. 예,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하셨던 노후도입니다. 노후도가 가장 중요하고 그 세부적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요건, 세방형 도로라 그러는데 왜 세방형이라 그러면 그 발처럼 이렇게 뭐 그러니까 그 도로 맹지라든가 여러 가지 그 요건을 봐가지고 거기에 미흡한 요건을 좀 갖춰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5년 전에 그 말씀하신 바로는 5년 전에 했던 거에 대한 그 말씀. 그때는 아마 저희들이 시장님 그때 아마 그 6기 민선 그 시장님 하실 때 아마 그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어느 용역 회사를 통해 가지고 그 방법 그걸 뭐 좀 분리를 해서 하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모색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그 노후도의 부분은 사실상 시에서 그 진행해 오면서 약 그 개발 행위 자체를 5년간 묶었던 사례가 있었어요. 그때 좀 진행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주민들 간의 어떤 다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5년을 기간을 시에서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제대로 합심을 해서 이제 진행을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노후도 부분이라든지 또 요건을 갖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금 현재 그 이후로 이제 건축 허가가 일부 좀 나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노후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7번째 주민자치위원회 이지연 사무국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장 이지연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이후 작년 23년도 8개동 축제가 9월, 10월에 집중되어 하루에 2개동 이상이 함께 축제를 하는 날이 있었고 축제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애로사항이 되게 많았습니다. 동별로 축제를 경년으로 개최하고 8개동 예산을 4개동에 증액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시면 보다 알찬 프로그램으로 내실 있는 축제를 계획해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의견 주셨고요. 예, 요건과 관련돼서 우리 이제 총무과장이 앞으로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계획을 발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총무과장 강성수입니다. 지금 8개동에서 축제를 각자 시기가 집중이 돼 가지고 이렇게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요건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 각동 주민자치위원회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 협의해서 그래서 시기를 조정해서 서로 협의가 된다 그러면 가능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예산이 지금 각동별로 지금 예산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다시 의회 부의를 해서 예산을 4개동씩만 한다고 그러면은 4개동으로 다시 분리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연도별로 분리해서 하겠다고 그러면 그게 의결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8번째 통쟁협의회 유성순 32통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32통장 유성수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 앞에 스마트 버스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해가지고 버스 기다리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삼육중고등학교 앞에 등하교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스마트 정류장을 꼭 필요해 보입니다. 간내 청소년들의 등하시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삼육중고등학교 앞에 스마트 버스 정류장을 설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세무서 버스 정류장에 어르신들이 앉아 기다릴 수 있도록 열선 의자 설치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건과 관련돼서는 우리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통행정과 이장 이순재입니다. 다시 올라왔습니다. 네, 그 삼육고등학교 앞에 스마트 버스 정류장 쉘터형 만드는 거는요. 저희가 이제 내년까지 16개를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4개를 설치를 완료를 했고
올해 이제 6개, 내년에 6개, 이렇게 16개를 설치 예정인데 이게 비용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저희 자체 예산으로는 좀 어렵고 도비 보조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삼육고등학교 앞에 같은 경우에는 이 설치를 하게 되면은 4m 이상 폭원이 나와야 되는데 이 설치를 하게 되면 앞에 가로수를 제거를 하고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승하차하는 승객들이 좁아져 갖고 탈 공간이 없어서 사고 위험이 좀 있어서 거기는 당초 선정해서 좀 제외가 됐는데요. 요거는 저희가 좀 장기적으로 보고 예산을 확보하고 좀 작은 쉘터로 할 수 있는가 그런 거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갈매동에서도 요청을 하고 하도 요청하는 데가 많으니까요. 그건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을 하고 세무서 밑에 정의장 온열 의자는 요거는 저희가 이제 동절기 예방 차원으로 설치하는 것에서 금년 10월에 일제 조사한 다음에 바로 설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온열 의자는 설치가 가능하고 쉘터는 좀 장기간 소요가 된다는 건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마지막으로 9번째 주민자치의 이미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육통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 이미하입니다. 지난해 시민과의 대화에서 시장님께서 저희 통 6통에 경로당 설치를 흔쾌히 지원해 주시기로 하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 과정 중에 피치 못할 사유로 경로당 설치가 무산되면서 저희 동네 어르신들이 뜨거운 여름날 주차장에서 그리고 지금 추운 겨울날은 나오시지도 못하고 집안에서 그냥 묶여 있는 상태인데 마침 저희 빌라 앞에 부동산 자리도 지금 현재 비어 있고요. 이제 시장님께서도 현장에 나와 보셔서 익히 아시고 있는 상황이신데 놀이터 공간이 정말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충분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 지금 쓰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가 들어갈 수 있는 약수터 옆에 큰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어찌 할 수 없는 아주 안타까운 지금 상황이어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좀 다른 대안을 좀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육통의 어르신들이 이제 정말 다 80이 넘으셔서 오갈 데 없이 이렇게 좀 굉장히 외롭게 지금 보내고 계신데 절실한 좀 대책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컨테이너로 이렇게 사용하는 경로당 이걸 이제 완전한 건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폐율의 여유 공간이 있는가 이렇게 확인해 봤더니 그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고 해서 결국은 그 기준에 맞는 임대 시설을 이제 확보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거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이 사항과 관련돼서는 우리 노인 장애인 복지과장께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노인 장애인 복지과장 원덕주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은 저희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제가 현장을 좀 나가봤는데 일단은 제가 제안을 두 가지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지금 공모 사업으로 약 한 4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딸기원 운동경로당을 대대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 방문을 해서 거기 어르신들하고 요 가까운 지금 운동이 지금 2통, 3통, 4통, 5통, 4개 통이 지금 같이 경로당을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에 6통까지도 같이 오셔서 같이 활용했으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제가 한번 드려봤고요. 최근에 작년 12월 4일에 저희가 노인복지관을 개관을 해서 지금 성황리에 운영 중입니다. 저희 바람은 노인복지관이 바글바글하게 어르신들이 좀 꽉 찼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지금
하루 종일 어르신들이 아주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거기 없다고 계시지 마시고 그 노인복지관에 나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또 문화와 예술과 스포츠가 계속 어르신들을 위해서 계속 하루 종일 강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장기간 검토가 좀 필요하겠지만 제 제안을 좀 어려우시다 좀 받아주셔서 그렇게 움직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저기 경로당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주변 여건들을 고려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당장 이제 가실 곳이 없으시니까 마련될 때까지 우리 노인복지과장이 얘기한 대로 지금은 이제 그 방법을 활용해 보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하고 아마 하려면은 적어도 1, 2년 이상은 소요되니까 그때까지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제시해 주니까 뭐 그쪽 방안을 활용해 보는 것도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보다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주민자 시의원님, 예, 그렇게 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긴 시간 이렇게 의견들을 많이 개진해 주시고 또 경청해 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금은일동은 우리 구리시의 아주 보고와 같은 곳입니다. 뭐 현안 사항도 많지만 현안 사항들은 저희가 하나하나 이제 해결해 나가면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또 우리 딸 의원은 이제 눈만 오면은 고생들이 많습니다. 경사진 곳이 많고 또 면적도 물론 이제 두 번째로 면적이 크긴 하지만 수택 3동 같은 경우에는 평지이기 때문에 큰 농지고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 교문일동은 주거 공간이면서 경사도가 많기 때문에 특히 제설 작업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다 감안해서 저희가 적절한 행정 조치를 하도록 하고 또 주민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서 함께 해주시면은 구리시가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어가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저희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